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원격 수업을 가르쳐줄 국어교사 강명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요일날 아마도 학교로 등교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해야 돼서 지금 영상으로 공지를 남깁니다. 일단 미리 공지해야 되는 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약 24일부터 24일 맞나요? 22일인가 24일부터 선생님께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뭐 독서기록장, 행복노트, 포트폴리오를 선생님한테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직 제출을 못하셨죠. 그리고 그걸 월요일날 받기로 했는데 월요일 역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교하시는 목요일날 선생님께 행복노트랑 독서기록장을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CLT 하신 것도 선생님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게 더 핵심인데요. 선생님이 목요일날 출장을 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목요일날은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요일날 행복노트랑 독서기록장이랑 CLT 결과물을 선생님한테 제출할 학생은 선생님 교무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이쁘게 올려놔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선생님께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은 금요일날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생님께 제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학년 4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엔 수업이 들었는데 금요일엔 수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선생님이 아마 따로 찾아가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따로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대면할 시간이 생각보다는 짧죠. 목요일날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랑 호흡을 맞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랑 수업 못하게 된 점 선생님도 아쉽고요. 여러분도 조금 아쉬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 대신에 다른 선생님이 아마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조금 뛰어넘었던 거 시간도 조금 남으니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배부르게 먹은 구성 포식 쭉쭉쭉쭉쭉쭉쭉 맞네요. 첫 번째 글자 어네요. 자, 배부르게 먹으면 포식. 자, 다음 두 번째 글자 위험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이건 것 같은데? 위험 있는 의상, 차림새, 태도. 오케이. 위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화일 것 같네요. 자, 다음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 이런 건데 염치가 있었나? 오, 딱 있네요. 둥. 다음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여기네요. 풍류. 좋아요. 그래서 여기 둥 이렇게 왔고요. 자, 다음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 이루는 말 뭐지? 후손. 생각보다 문제가 상당히 쉽죠? 네. 다음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또는 그것을 붓거나 쪄서 만든 반찬. 뭐냐 이거? 여기 있네. 고기 자반 사 어화둥둥 내사 이거겠네. 명관
자, 그래서 정답은 어화둥둥 내 사랑이 되겠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글자부터 일곱 번째 글자를 이렇게 유추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게 대충 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파마했는데 선생님 또 이 가리마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어색한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뭐 그 얼굴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얼굴이 중요하나요? 여러분들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외모는 이렇게 마음을 비추는 거울. 이것도 오바지. 어쨌든 선생님은 마음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선생님 은근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눈에도 선생님이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 좋겠네요. 몰라요. 일단 선생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아름답게 보이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평소에 좋은 생각, 착한 생각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보기에는 천만당부, 천번 만번 할 당부, 엄청나게 열심히 당부하는 거죠. 산천초모, 산과 물과 풀과 나무,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0년해로 100년 동안 행복하게 늙자, 뭐 이런 얘기죠. 평생 동안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늙어가자라는 내용이고요. 개개승승, 어렵지 않죠? 계승, 아래로 이렇게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개개승승이라고 사자성어 붙인 거 뿐일 거예요. 오매불망,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까먹지 않는다, 절대 내가 엄청나게 기다려서 엄청나게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까먹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저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당연히 오매불망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자, 그의 자손들은 부친을 이어 개개승승 계승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다 적어주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원격 수업의 한계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의 전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적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앞에 여러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파악한다, 이게 어렵게 파악된다, 이런 눈치가 있어야 이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시간이 별로 필요 없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 그냥 바로 정답이 적혀지지 않나 라는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방향이 맞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지만 뭐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 이 방법이 선생님 저는 답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답을 써보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은 꼭 멈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먼저 꼭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재생시켜서 이렇게 정답 체크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영상 촬영 중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장이나 필요한 답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작성해 보신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계속 이어서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약속 시각을 지켜달라고 천만당부했겠죠? 1000번 만번 당부했는데 여전히 깜깜무술석이다. 두 사람은 검은 모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100년해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어제 내린 단비는 가뭄으로 말라버린 나무고
자연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산천초목을 적셔주었다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쉽게 넣을 수 있나요? 제발 쉽게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잘 안 되는 학생은 다시 선생님 수업 전에 넘어가서 천만당부는 1000번, 10,000번 당부하는 것, 그리고 산천초목은 자연, 산과 바다가 있죠. 산과 냇물과 풀과 나무, 즉 자연을 얘기하는 거구나. 백년해로는 100년 동안 함께 행복하게 늙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개개승승은 계승을 얘기하는구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 오매불 이어서 하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오매불망은 너무도 간절해서 너무도 이루고 싶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높임말 부분. 높임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는데,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이는 것, 그리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 상대 높임은 말하는 사람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파악해서 주체 객체를 높이는 방법인데, 선생님이 분명히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험 전에 이 부분을 가르쳐주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까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높임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식사를 하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 이런 표현은 분명히 높임법에서 틀렸을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평상시에 높임 발음을 잘 쓰지 않는다. 높임법을 잘 쓰고 있지 않았다라는 자기 반성을 해주시고, 이 수업 이후부터는 조금은 더 이렇게 웃어른게 말씀드릴 때 조금은 더 예의 바른 언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일단 여기 할아버지께서 는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할아버지께서 집 아니죠, 댁이라고 높여 써야 되죠. 댁에 있다 아니죠, 두 개 됩니다. 계시다 라고 해도 되고, 혹은 있으시다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있으십니다 라고 표현해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고칠 줄 알아야 한다. 상당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높임법이라는 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고, 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상당히 좀 항상 핵심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높임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고 활용하고 실제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한번 다 풀어줬었죠? 할아버지께서는 늘 낮잠을 주무신다. 부모님을 전철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지금 댁에 계실 겁니다. 있으실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녁 6시에 진지를 드신다. 식사를 하신다 정도로 됩니다. 식사를 드신다는 분명히 말하지만 어색한 연결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색한 연결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어색한 연결임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좋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별 지어서 선생님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식사를 드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굳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싫어요. 왜냐면 지금 이 파트는 높임법의 파트지 이렇게 문장의 구조 파트가 아니거든요. 이 식사와 드시다가 연결이 잘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높임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만 식사를 드신다는 조금 어색한 연결이라는 건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식사는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진지를 드신다, 진지를 잡수신다, 뭐 식사를 하신다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아이, 중요해요. 자, 단원 마무리. 벌써 단원이 마무리 될 건가 보네요. 자, 문학 작품의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요,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선생님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말 그대로 다 적혀 있죠.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어떤 점들이 원작과는 다르게 재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아울러 이쪽 부분도 중요하죠.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이것 역시 재구성에 해당하니까요. 선생님은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 부분도 강조했는데 플러스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이든 어떤 것이든 재구성을 한번 해봐라. 속담도 재구성을 해서 다른 의미를 한번 넣어보고, 이런 문학 작품도 여러분들이 작가가 된다면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느낌,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그 써본 걸 관용 표현이나 속담들을 넣어서 재구성도 해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걸 재구성으로 잡아보았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꼭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여러분들의 시험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시험은 과정일 뿐이고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선생님이 이 부분을 꼭 습득하고 꼭 학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습득하셔서 이렇게 지식의 폭을 넓히고 지식의 폭을 넓힌 다음 이 지식을 전문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반을 닦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고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따라 선생님 말이 좀 기네요. 혀가 기네. 선생님 방금 관용 표현 썼죠? 혀가 길다, 말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타짜에서 이런 소리 들었죠? 혀가 길다, 뭐 이런 얘기. 자, 전공하기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아는 걸 중시여기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를 보여줘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이해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구성된 문장 비교하고 속담, 관용 표현, 격언과 명언 등을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는 어떤 발화가 나올지 이 부분이 선생님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고요. 선생님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 줬었죠? 나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에 1000만원 걸게. 넌 1000만원,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도박 광고다. 시험 문제 안 나온 거에 손가락을 걸게. 난 뭐 걸지? 손가락도 소중하고 발가락도 소중하고 내 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난 뭘 걸지? 난 걸 게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 혀가 왜 이렇게 기누? 그냥 아무거나 걸어. 왜 이렇게 말을 길게 장황하게 하니? 라는 뜻이죠. 아무거나 걸어. 그래, 그럼 난 10원만 걸게.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이 혀가 길다라는 관용 표현을 선생님이 너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시하는 연습을 꼭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런 환경, 여러분들이 뭐 배가 아프다, 뭐 귀가 얇다, 뭐 이런 환경, 이런 관용 표현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는 건 주입이죠. 뜻은 개개인마다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전부 다 다르고, 오히려 이 추상적인 걸 선생님께 설명하려고 하면, 추상적인 걸 선생님께 설명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추상적이지 않도록 받아들이게 하려면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선생님께 알려주고자 하는 건 이런 걸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실제 환경을 보여주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배가 아프다. 이걸 어디에 쓰나? 뭐 A, B 해서 이런 환경을 선생님께 설명해 주시면 얘는 배가 아프다 라는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는구나를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창의융합, 뭐랑 융합되었을까요? 우리는 속담에서 조상들이 오랫동안 경험하며 터득한 지혜와 재미있는 과학. 이야, 큰일 났네요. 과학과 연결이 되었네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에서 과학 지식을 찾아보면서 속담과 과학 지식을 재미있게 익혀보자. 뭐 있니? 물과 기름 뭐 이런 거 있는데, 관용 표현에 물과 기름 이런 거 있죠.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절대적으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 물과 기름은 완전히 구분되죠.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선생님 이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별로 조사할 속담을 포기해서 골라보자. 언발에 오줌 누기, 찬물에 기름 돌듯 부지런한 물방은 얼새도 없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생각해보니 이거 전부 다 과학적이네요. 그죠? 과학적인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속담들을 알고 있지 않다면 미리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정확한 뜻이 나오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상황에 쓰인다 정도는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학교는 목요일날 오시고 선생님이랑은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학교 오실 때까지 꼭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